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코라이즌이 2020년 9월 2일 날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디센트럴랜드 만화 코인과 한번 엮어보는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어, 얘기가 재밌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또 약한 소리를 좀 하다면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할 때 그 콘텐츠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코라이즌이거든요. 디센트럴랜드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보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 만든 소셜 VR 플랫폼이거든요. 어, 보시면 알지만 그 그래픽이 뛰어나요. 아주 큰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어, 상당히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가지고 있고요. 그 사용자들이 하기에 친절한 가이드 같은 걸 잘 해줘요. 보면 지금 있는 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나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디센트럴랜드가 잘 돼서 잘 나갔으면 좋겠지만 페이스북 호라이즌보다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거죠. 페이스북 호라이즌 때문에 디센트럴랜드 만화가 성장하는데 저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페이스북 호라이즌이 이걸 통해서 디센트럴랜드 만화도 같이 잘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짤을 준비해 봤거든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실화들이라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페북이 오쿨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2조 1,500억에 인수하죠. 이게 2014년이에요. 지금부터 아주 옛날인데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쿨러스가 어떤 회사냐면 이걸 만드는 회사예요. 자,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하드웨어 업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3D VR 관련된 제품들을 소프트웨어도 제공하는 플랫폼도 제공하는 업체죠. 즉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큘러스를 2조 1,500억에 인수했습니다. 인수할 당시에 이 마크 조커버그하고 페이스북 그 회장이죠. 그 다음에 오큘러스의 사장인 브랜드 이리브하고의 사이에 매각 협상될 때 그 얘기가 가장 흥미로운 얘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브랜드 이리브는 오큘러스 사장이고 오큘러스를 좋아하는 진성 뭐라고 해야 되나 여성적인 팬들 그러니까 우리 BTS에 보면 아미들 있잖아요. 아미들과 같은 팬들이 아주 많아요. 팬들 지지층이 아주 많은데 마크 조커버그가 오큘러스를 인수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오큘러스 그 아미 같은 팬들이 반대했어요. 절대 합병당하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세계관이라 해야 되나 이런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비록 페이스북이 많은 돈을 가지고 너를 꼬시고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말고 오큘러스를 꼭 지켜야 된다. 우리들의 꿈을 같이 이뤄 나가자라고 많은 그 팬들이 그 브랜든 일부한테 얘기를 했죠. 뭐 결국은 브랜든 일부가 오큘러스를 마크 조커버그한테 판매를 했어요. 브랜드 이르브가 얼마나 그 강성 팬이라면 이분을 살해하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강성인 팬들이었어요. 그때 브랜드 이르브가 이제 팔고 2조 1,500억을 준다고 하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팔기에는 너무 팬들이 많은 거예요. 이 팬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팔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마크 조커버그하고 브랜든 이르브가 마크 조커버그가 브랜든 이르브를 회유할 때 썼던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 거죠.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거죠. 마크 조커버그가 브랜든 이르브한테 이렇게 설득한 거죠. 내가 당신 제 오큘러스 살려고 하는데 지금 나한테 팔면 아주 좋을 것이다. 만약 나한테 팔지 않으면 너는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 마크 조커버그가 브랜든 이르브한테
차근차근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페이스북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맞죠? 25개에 달하는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잘 설계된 메타버스가 있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메타버스가 뭐냐면 3차원 가상세계예요. 3차원. 그래서 메타란 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상 초월이란 말이거든요. 메타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상 초월 그리고 유니버스 버스 해서 이제 세계 우주 합성으로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건 3차원 가상 세계거든요. VR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시간은 전체 사용 시간, 인터넷 전체 사용 시간의 20%를 넘는다. 2014년 말하는 거, 2014년? 이러한 현상이 VR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VR을 오클러스를 인수하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오클러스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팔아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는 엄청난 돈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결제 엔진이 있다.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왓츠앱 있죠. 왓츠앱 세 개죠. 네, 그 세 개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건 그거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그 다음에 국제 엔진과 음성 인식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국제 엔진과 음성 인식은 우리한테 아주 좋아요. 우리가 디스니트랜드에 가면 많은 아바타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 국적인지 몰라요. 얘들한테 말을 걸려면 우선 음성이 음성을 인식해서 번역해주면 아주 좋은 거죠. 국제 엔진한테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 제공해서 너희들을 오클러스를 VR 시장에서 1인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브랜드 리뷰를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유명했던 말이 하나 더 있죠. 어떤 말이에요? 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너 제품이 세계를 대표할 것 같지만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커넥션이 중요한 거다. 이런 유명한 일화를 남겼죠. 커넥션. 이게 뭐예요? 콘텐츠. 너에게는 뭐냐? 디바이스. 그 다음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디바이스는 오클러스 이 제품, 그리고 플랫폼은 이 안에 들어가는 OS 같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라든가 iOS 같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착오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이 뛰어난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도 커넥션, 내가 가지고 있는 30억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없으면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커넥션이 중요하다. 우리는 30억 명과 커넥션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회사다. 이걸 가지고 설득을 해서 브랜든 리르브가 마크 저커버그한테 오클러스를 판매하게 되죠. 근데 마크 저커버그는 2억 1천억 정도의 이때 이 회사의 인원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0명? 70명 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 2조 1,500억 원을 들여서 오클러스를 인수했어요. 왜 마크 저커버는 이 회사를 인수했을 것 같은가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이미 오래 지난된 짤이니까 이게 이런 히스토리가 있던 거죠. 이런 거. 어떤 거냐면 마크 저커버가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거예요. 자기는 콘텐츠가 아니라 커넥션이라고 했는데 콘텐츠가 아니라 커넥션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는 콘텐츠가 없었던 거예요. 콘텐츠는 있죠. 콘텐츠는 있어요. 콘텐츠 이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오클러스가 있는데 삼성 IT 해금은 있잖아요. 해계면이 주도권이란 말인데 IT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한다 했죠. 콘텐츠가 필요하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콘텐츠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왓츠앱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30억 명의 유저들이 있죠. 사용자들이 있죠. 아주 뛰어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 못지않는. 근데 얘들이 하나 없는 게 있죠. 플랫폼이 없는 거죠.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요?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이 뭐냐면 삼성 갤럭시. 삼성은 뭐예요? 삼성 갤럭시라는 디바이스가 있고 그 디바이스 안에 어떤 게 있죠? 갤럭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가 있잖아요. 구글 안드로이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iOS 같은 경우에는 iOS
안드로이드가 있고 iOS라는 제품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제일 중요한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있는데, IT 헤게모니 중에 있는데 페이스북은 이게 없는 거예요. 플랫폼하고 디바이스. 쉽게 말하면 삼성 갤럭시 안에 이 콘텐츠들이 뭐로 들어가요? APM대로 들어가잖아요. APM대로.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는 항상 이게 마음이 결렸던 거예요. 나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콘텐츠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데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하드웨어와 플랫폼 OS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는 2014년에 오큘러스를 인수합니다. 이걸 인수하게 돼서 마크 저커버그가 가지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플랫폼에는 뭐 페이스북 호라이즌 이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VR 헤드셋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오큘러스 코스트 플랫폼이라는 제품이 있고, 오큘러스 리프트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게 된 거죠. OS. 그리고 이 OS에 많은 뎁들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뎁 말고 프로그램들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프로그램들을 이쪽에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디바이스는 오큘러스 코스트, 오큘러스 리프트 S, 그 다음에 스마트, 이건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내년 스마트 글라스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들을 다 갖추게 돼서 마크 저커버그는 자기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그 저커버그가 이제 손에 넣게 된 이제 제품을 한번 보시죠. 어떤 제품인지 다 아시겠지만, 자, 오큘러스 코스트 플랫폼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좀 더 확대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큰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보여드리냐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게 구글 안경 끼죠? 그 다음에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컨트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간다, 방향 전환한다, 뛴다, 친다, 손을 내민다, 이런 것을 디텍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이것도 점차 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게 될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장갑으로 바뀔 거고, 장갑으로. 이건 이제 안경으로 바뀌겠죠. 나중에는 몇 년 뒤에는 그렇게 바뀔 거예요. 예. 지금은 이렇지만, 예. 지금 현재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 제품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 가격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1만 원 정도 되는 거죠. 41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죠. 41만 원. 크게 보이시죠? 혹시 작게 보이시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크게 한번 다시 확대해 볼게요. 이게 41만 원. 이제 사전 주문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이건 이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성분이 차고 활동하잖아요. 얘는 단독형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어떤 도움 없이 단독적으로 차고 독자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소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냐면, 오큘러스 리프트 플랫폼이에요. 이 리프트 플랫폼은 어떻게 한다? 컴퓨터하고 연결돼야 돼요. 컴퓨터하고. 그게 좀 불편하죠. 그 대신 가격은 싸겠죠. 컴퓨터에 이렇게 USB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하겠죠. USB로 연결되려고 되는 것은 뭐냐면, PC가 없으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제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VR 헤드셋, 오큘러스 코스트 2에 대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크게 확대를 해서 2020년 10월 출시 예정이에요. 지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4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독형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얼굴에 안경처럼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거죠. 하드웨어는 역대 최상급 해상도를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XR2 플랫폼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가격은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41만 4천 원 정도.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페이스북에 개발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폭 강화돼서 소프트웨어가 강화되어 있죠.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재택근무를 돕는 인피니티 오피스 이런 것 같은 것도 탑재를 했고, 홈 트레이닝 있잖아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건강 앱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탑재를 했다는 거죠. 자,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거죠. 이 제품. 스마트 글래스.
이게 내년에 출시가 되죠. 스마트 글래스.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어디에요? 안드로이드란다. 어디 구글에서도 이런 걸 해서 한번 이제 망한 적 있잖아요. 똑같은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거 앞에 있는 제품보다 이걸 보면 아주 해볼만 하다는 느낌이 들으시죠? 이건 이제 VR과 AR을 동시에 지원하는 거죠. VR은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가서 내 아바타가 현실 세계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고, AR은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안경을 끼고 있죠. 조종사들이 현재 있는 바깥에 있는 실제 모습들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어떤 전투기들 오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그래픽으로 또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눈으로. 그러니까 안경이 끼기 때문에 상당히 화면이 넓습니다.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바깥에 있는 사물도 보면서 여기에 뭐 우리가 3D 그래픽 같은 게도 왔다 갔다 보여주는 거죠. 날씨도 보여주면서 뭐 그런 거 누가 또 전화했을 때 전화 얼굴 보면서도 통화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크 그 페이스북이 그 오큘러스를 인수했을 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꿈을 꿨을 때 그가 꿈을 꿨던 게 지금에 있는 VR 시장을만 노리고 꿈을 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다?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차세대 핸드폰이 이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지금의 핸드폰 형태가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핸드폰에 VR과 AR이 탑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탑재가 되면 상당히 화면이 넓어져요. 눈앞에 바로 있지만 넓은 화면 그걸로 이제 실제적인 3D 현상을 바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 몰입감 있잖아요. 몰입감. 제가 발음이 좀 세요. 그게 좀 죄송한데 몰입감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얘가 몇 년 안에는 얘가 핸드폰을 뒤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들어요. 물론 기술적인 성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페이스북 호라이즌. 이제 이 안에 오큘러스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 디센트랜드라고 똑같은 유사한 제품이라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이번 짤을 준비한 거죠. 예. 매번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 이런 디센트럴랜드 중앙화된 회사 있잖아요. 이게 뭐 페이스북이 중앙화된 회사잖아요. 센트럴라이즈. 예, 센트럴라이즈. 우리는 디센트럴라이즈지만 센트럴라이즈인데 우리가 아무리 디센트럴라이즈가 센트럴라이즈에 대한 이 서비스 질 같은 거 있잖아요. 사용자들에 대한 이 애틋한 정신들, 사용자가 어떤 걸 고쳐달라고 하면 빨리 고쳐주는 이런 정신들, 이것들은 우리가 중앙화된 그 회사를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깔끔한 UI 정책, 그리고 이거 실제 써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써보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뭘 물어볼 때마다 가이드들이 짝짝 나와서 그 가이드를 보면서 모든 걸 다 조정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해 안 됐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탈중화된 회사들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제품 쓰다가 AS 같은 걸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 제품 쓰다가 치밀어 오르는 어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페이스북 콜센터한테 전화를 하면 우리는 그 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전화해서. 맞죠? 그러면 이제 얘들이 뭔가를 조치를 해줘요. 이런 AS 서비스 같은 거, 이건 이제 못하는 거죠. 우리 디센트럴랜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터넷 지갑을 깔아야 돼요. 우리가 디센트럴랜드 있잖아요. 걔는 이제 어떤 거요? 이더리움 말고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대비에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대비에 올라간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어떤 돈과 아니면 자기를 인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타마스크라는 걸 꼭 깔아야 돼요. 컴퓨터에. 맞죠? 그런데 이 메타마스크를 깔아야 되는데 이 깔아야 될 때 누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디센트럴랜드 어떤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메타마스크 깔아야 되는데 까는 구치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설명해 주는 사람 있어요? 답답해. 그러니까 어떤 컴백인 사람들이 디센트럴랜드에 동조하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자기가 뭘 알지 못하면 뭘 하기가 힘들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랜드에 아주 장점들이 많다는 거. 제가 이렇게 장점을 많이 말하니까 디센트럴랜드는 아주 나쁘다, 싫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이제 중앙화된 이 시스템의 그
장점을 막 부과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역전시킬 거니까 잠깐 기다려 보시고. 예. 자, 뭐 제가 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설명해 주는지 이제 조금 이따 말할 거예요. 이제 이게 페이스북 커넥트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오클러스 커넥트인데 이게 뭐냐면 뭐 1년마다 한 번씩 어떤 장소에서 사람들 막 모아놓고 자기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삼성 그 갤럭시 폰 맨날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나가서 막 그 자기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뭐 사람 박수 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연례 컨퍼런스를 2020년 9월 16일 날 최근에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 증강현실, AR, VR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기술 비전에 대해서 공유를 했어요. 얘들이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최고의 야심은 이거죠. 핸드폰을 교체하는 거. 예. 그리고 참석자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와 그 다음에 리얼티랩 책임자, AR 콘텐츠 사업 담당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뭐 VR 기술, AR 기술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던 어떤 그 미래가 조만간에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VR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얘를 집중하는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겠죠. 저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건 이거죠. 첫 번째, 어떤 경쟁 회사와 싸움을 하는 거죠. 치고받고 싸움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무찌르고 내가 선점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탈중앙화된 회사를 중앙화된 회사를 탈중앙화된 회사가 이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자동차라는 거죠. 이게 뭐가? 페이스북의 VR. 지금 이걸 전 세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억 명한테 이제 세일즈를 할 거예요. 어떤 세일즈를 할 거예요? 오큘러스를 사라. 이걸 사게 되면 너희들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이때까지 그냥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게임을 했지만 이제는 3D 구글을 통해서 몰입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세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커넥션들한테 30명한테 이제 영업을 펼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오큘러스를 지금보다는 더 많이 판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큘러스가 나중에는 지금 41만 원인데 좀 더 떨어져서 각 가정에 한 대의 오큘러스가 설치가 된다면 VR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견인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오큘러스가 하고 있다는 거고 얘들이 그 노력을 해서 많은 유저층을 모으게 되면 더불어서 디센트럴랜드도 호황을 맞게 될 것이다. 왜냐? 사람들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중앙화된 회사도 필요하지만 탈중앙화된 회사도 필요하다. 왜? 우리는 윈도우를 보시죠.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가. 그리고 우리는 유닉스를 가지고 있었죠. 이 OS들은 누가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닉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누가 가지고 있었죠. 맞죠? 그러다가 리눅스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리눅스를 얘들은 돈 주고 판 이 리눅스 소스 코드를 공짜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 공짜로 오픈된 소스웨어 가지고 이 리눅스를 점차 발전시켜서 엄청나게 좋은 제품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게 발표했던 사람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거쳐서 지금 이거의 아류작들 더 뛰어난 것들 그리고 윈도우보다 그 그래픽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다 갖춰졌어요. 그거의 시발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달리는 말 위에 우리는 올라탈 겁니다. 디센트랜드는 망하지 않고 올라탈 거고 같이 승승장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짤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이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다 설명했는지 하나씩 좀 이걸 볼게요. 제가 이까지 다 설명을 했고, 이거 했고, 그다음 이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두 번째, VR 시장, AR 시장이 얼만큼 커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치죠. 물론 이건 예측한 거예요. 예측한 거.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아니고 예측한 건데 이 예측한 걸 보시고 한번 보시죠. 자, 이 정도 크기면 되겠죠. 자, 2017년도에 13조였어요. 13조.
시장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 30%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 670조가 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치예요. 이 정도까지 성장할 거고, 우리 각 가정에 이제 오큘러스라는 VR 기기가, AR 기기가, VR 기기가 이제 설치가 될 것이고, 테레비처럼 살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접견될 것이다, 670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 마크 주크버그가 만드는 3D 글라스 같은 거, 이게 만약 전화기를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발표된다, 그러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2020년도 초반에 그 시장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그 상태를,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었어요. 그 SK 같은 거, 텔레콤 회사가 자기들만의 OS를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고 있었고요. 폴더폰. 그리고 포켓 PC라는 게 있었어요. 포켓 PC라는 거. 이게 지금 뭐냐면 포켓에서 넣을 수 있는 PC인데 아주 작은 PC였어요. 지금의 스마트폰하고 보다 좀 더 큰 거였죠. 그거보다 더 컸어요. 좀 더 둔탁했죠. 그리고 여기는 윈도우가 들어갔죠. 윈도우가 들어갔고 여기는 palm이라는 OS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HP였어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중소기업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 SK가 만든 폴더폰이 미래의 모든 시장을 잡아먹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포켓 PC 같이 HP 계열에 있는 이런 제품들이 나중에 핸드폰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의견이 분분했던 때고, 저는 포켓 PC를 개발했던 개발학자였어요. 저도 이제 포켓 PC가 미래 핸드폰을 교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포켓 PC 안에는 SK텔레콤 같은 어떤 통화하는 기능 있잖아요. 통화하는 기능은 그렇게 강하지 되지 않았어요. 통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를 더 탑재시켜서 그걸 통해 연결을 해서 통화할 수 있는 좀 불편한 시대였어요, 그때. 근데도 사람들은 포켓 PC가 대세가 될 거고, 그걸 이끼는 HP가 지금의 어떤 회사, 애플과 같은 회사가 될 거라고 누구라고 점쳤어요. 근데 한순간에 애플의 잡스 형님이 나오면서 HP는 완전히 찌그러지기 시작했고, 이런 걸 SK가 만들었던 OS를 다 접어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중소기업 업체들이 많이 접었고, 시장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얘가 잡으면서. 그 다음 노키아는 꼬꾸라지기 시작했고, 이런 많은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주크버그가 만든 3D 안경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애플의 우리 잡스 형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디센트럴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달리는 말이 누구다? 주크버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VR 시장에서 뭐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게임이 가장 커요.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아시겠죠? 연극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티켓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헬스 사업. 이 세 개, 그 다음에 매뉴팩처리. 이거 어떤 거 뭐냐면 아시겠지만, 항공기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글 끼고 미리 설계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테일 산업,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리테일 산업이라고 하면 소매 유통업체 같은 것들, 패션, 식료품 전문 유통. 그래서 우리 같은 디센트럴랜드 탈중화된 마다에서 만든 거 보시면 알겠지만, 패션, 의류 팔고 있죠. 식료품도 곧 팔게 될 거죠. 그 다음에 가방 팔고 있죠. 구찌 같은 것들 가방 팔고 있죠. 이제 지금 팔고 있는 게 아니고 팔 거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시장 창출이 될 거고, 이게 이제 가상화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판매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VR 시장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 것은, 물만 잠깐 먹을게요.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그게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를 아주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화가 올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개발자잖아요. 여기서 개발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디센트럴랜드가 승리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호라이즌이 승리할지 뭐가 승리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술은 배워두면 다른 데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디센트럴랜드에서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땅을 샀고 이 땅 위에 저는 뭔가를 사업을 하게 해서 뭔가를 지을 거예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예상할 수 있는 게 게임 아니면 연극 영화 아니면 헬스케어 같은 거 아니면 리테일, 패션, 의류. 뭐 구찌가 나한테 뭐 대리점 뭐 그런 거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못 할 거고. 식료품 같은 거, 뭐 GS24. 그래서 막 택배 같은 그런 사업들, 먼 날에는 뭐 소매용품 유통 같은 것들, 아니면 여기에 여기는 땅 팔아야 되니까 복도방 같은 거. 그래서 복도방에서 왜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것들,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많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해서 땅을 사고 팔 때 이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디센트럴랜드를 여러분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있다, 내 사업을 할 수 있다, 소자본으로 그걸 선점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픽이 화려하다고.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이 정말 디센트럴보다 화려하다고. 네. 그러면 누구나 디센트럴랜드를 버리고 페이스북 호라이즌을 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리눅스가 생겨서 윈도우하고 유닉스가 있는데도 리눅스 시장이 이렇게 크게 된 것은 다른 요인이 있다고요. 그에는 윈도우보다 사용자들을 위한 배려심도 없었고, 리눅스는 유닉스보다도 그 중화돼서 이제 빵빵하게 지원해 줄 수도 없었어요. 많은 것이 열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눅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iOS, 애플이라든가 삼성 거 쓰고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리눅스를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고요. 이런 사용층이 있다고요. 어딘가에는. 디센트럴랜드도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페이스북 호라이즌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디센트럴랜드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가 있고 그거에 빠져드는 열성 팬들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디센트럴랜드는 살아남을 거라고. 예. 자, 이거 보시면 정말 놀랍죠? 예. 예. 시간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즉 이거 보여드린 것은 정말 대단하다. 페이스북 호라이즌 대단하다. 이게 지금 베타 버전 나와서 오큘러스 베타 버전 나오고 베타 3 베타 통과되면 이제 시장에 나갈 건데 이러면 VR 시장에 많이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결론이에요. 디센트럴랜드가 왜 살아남고 탈중화된 이런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보고 설명해 드린 거죠. 자, 디센트럴라이즈. 중앙화됐죠. 모든 사람들이 중앙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주크버그가 오큘러스 인수할 때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커넥션이다. 바보야. 문제는 커넥션이라고.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내가 만약 BTS 옆에 있는 어떤 애가 나한테 포옹을 하면서 잘 지냈냐고 한마디 하면 나의 유튜브 채널은 알려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 채널에 가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건 진짜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커넥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나도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인생이 이런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배한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이 될 거냐는 거죠. 우리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윈윈하지만 이런 구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예로 상당히 많다는 거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왜 싫어할까 이런 거죠. 왜 이런 편리한 중화된 시스템을 싫어할까? 그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조사를 했던 거죠. 제가 나름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 중화된 사회의 단점이 뭐예요? 광고주가 중점이죠. 우리는 상품이에요. 우리는 상품. 그리고 광고주는 뭐예요? 회사의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고객은 우리가 아니에요. 광고주지. 우리는 상품이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광고주가 광고하는 상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광고주는 은연중에 자기들의 그 생각을 우리한테 주지시키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치적 후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특정 방식으로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앙 집중식 소셜 미디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목이 마르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물 한 번 마시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말했지만 광고주가 고객이에요. 예, 페이스북, 많은 중앙화된 회사, 그리고 사용자는 데이터예요. 얘가 뭘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뭘 사는지 이것만 관심 있지 나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아요. 나는 없어요. 나를 위한 목적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패키지하여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해요. 너는 어떤 사람, 너는 어떤 사람, 너는 우리 사람. 그래서 얘들은 다 판단해서 내가 들어오면 어떤 광고를 보여줘요. 내가 들어오면 또 어떤 광고를 봐요. 내가 들어오면 어떤 광고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영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줘. 내가 어떤 신발을 산다. 그 신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줘. 그런 저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보는 것을 결정해야 세계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을 갖도록 심어줘요.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이걸 우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누구의 음모론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킹 당하기 쉬워요.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은 전 세계 수십 군데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는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이걸 전 세계 수십 군데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이 지역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커들이 이 한 곳을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해킹을 시도해서 얘기를 망가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AWE,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 제가 누구를 말하지 않은 게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가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AWS가 해킹 당해서 아니면 전원이 차단돼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다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전혀 AWS하고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대기업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앙화된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탈중앙화된 시스템에는 그런 게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뭔가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중앙화된 회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탈중앙화된 회사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분산돼요. 이렇게. 전번에 많은 IPFS 이거 같은 거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 데이터를 잘게 쪼개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쪼갠 데이터들을 한 컴퓨터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게 쪼개서 전 세계 컴퓨터에 다 보관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집 분석 패키지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속도가 느리지만 비록 속도가 느리고 좀 우리한테 불편함을 드리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중화된 회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지금 이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40분 찍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진짜 송구스럽습니다. 이럴 목적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말이 많아지는데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제가 또 딴소리해서 또 기억이 또 안 나는데 내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지나갈게요. 다시 생각나면 이렇게 우리의 권리. 자, 디센트럴 단점 뭐예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생성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디센트럴랜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댓글 달 때 이런 거예요. 야, 이게 3D라고 하는데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맞아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만든 사람들이 하나의 회사가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센트럴랜드 회사는 마음대로 디센트럴랜드의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 여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 아시죠? 협의를 해야 돼요. 그 합의를 거쳐서 뭔가를 고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어요. 반면에 페이스북은 주크버그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주크버그가 가지고 있어요. 디센트럴랜드는 그렇지 않아요. 이 회사가 아무리 자기가 이걸 처음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뭘 할 때마다
합의를 고쳐야 돼요. 그런 후에 이걸 고칠지 말지를 토론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디센트럴랜드 그 다음에 탈중화된 회사를 그것들이 비록 서비스가 떨어지고 많은 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걸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것도 좋아하지만 이것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보안을 자신이 알아서 해야 돼요. 메타마스크, 그러니까 뭐냐면 이더리움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마스크를 자기 컴퓨터에 깔아야 되고,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만약 어떤 잘못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키, 그러니까 어떤 문구 21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잃어버리게 됐을 때 네 재산은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 키가 해커한테 털리게 되면 너의 재산을 털릴 수도 있다. 이것들을 자기 자신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그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 이게 아주 좀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도란시 복구 불가능. 그리고 처리가 느려. 뭘 했는데 한참 걸려. 이런 것들. 가스비가 너무 많아. 뭘 하나 해서 요즘 디파이가 인기가 있잖아요. 디파이 인기 하는데 뭐 할 때마다 뭐 5천원씩 나가고 계약할 때마다 5천원 나가고 어떤 때는 몇만 원씩 나가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정신들 이게 있다고요. 그 우리한테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라고 이제 끝낼게요. 우리의 권리. 어떤 데이터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판매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식과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하지 않은 그것들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거부합니다. 친구, 가족, 동료, 그룹 조직 및 기업과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라이즌, 페이스북 호라이즌을 아주 열광하는 거죠. 근데 그걸 대가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포기하는 현상, 우리는 그건 포기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디센트럴랜드가 우리를 위해서 그걸 제공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페이스북이 달리면 디센트럴랜드도 그 위에 탑승해서 달릴 것이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오늘의 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